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 뜻 없이 말을 꺼냈는데 상대 표정이 굳고 대화가 끊겨버린 순간 말입니다. 그때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멀어졌지?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사이가 멀어집니다. 차이는 단 하나, 첫 문장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데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과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 그 차이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틀렸구나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하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인생학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아들이 다시 귀 기울이는 순간 얼마 전 동네 카페에서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회사 그만두려고요. 작은 사업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내 나이에 직장 그만두면 다시 못 들어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말은 안 들으시네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등을 돌렸을까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라는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내 판단은 틀렸어. 누군가 내 판단을 먼저 부정하면 그 순간부터 아무리 옳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런 부분이 걱정되더라.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 하나만 달라져도 아들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나름의 정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그 확신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때로는 상대를 짓누릅니다.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믿는 순간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결국 입을 닫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 상대도 숨 쉴 틈이 생기고 우리도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게 됩니다. 꼭 내가 맞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상대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기 시작한 이유. 김명숙 씨는 며느리와 10년 넘게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큰 갈등은 없었지만 늘 조심스럽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명절에 며느리가 직장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꼬이고 상사한테 혼나고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 건 다들 겪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 직장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다던데. 많이 힘들겠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고 집에도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쌓인 벽이 한 문장으로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숙 씨가 뭔가 특별한 걸 해준 게 아닙니다. 그저 그럴 수 있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게 당연해라는 인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참으면 돼. 나도 그랬어.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이 말들 속에는
그 정도로 힘들어할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는 상대의 감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감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10년 묵은 벽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누구나 힘들 때 바라는 건 같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저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자꾸 고쳐주려 합니다. 이렇게 해봐.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도와주려는 마음이지만 상대는 오히려 입을 닫습니다. 자기 마음은 무시당하고 지적만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조언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50년 부부. 처음으로 통한 순간. 박철수 씨 부부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들어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셨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손주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요. 철수 씨가 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야. 나도 매일 병원 가고 힘든데 참고 살잖아.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 씨가 달리 말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무 무심했네요. 매일 손주 보러 가고, 집안일하고, 나 약 챙기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구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살면서 당신이 그런 말 해준 적 없었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아내는 첫 번째 말에 마음을 닫았을까요? 나도 힘들어라고 맞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원한 건 나도 힘들어가 아니라 당신도 힘들겠다였습니다. 내 입장만 말하면 상대는 자기 입장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을 먼저 말하면 상대도 내 입장을 들을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도 나와 같이 아픔을 싫어하고 편안함을 원한다. 내가 힘들면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지치면 위로받고 싶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상대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힘들다 하면 나도 힘들어 라고 맞받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생각합니다. 내 얘기는 안 들리는구나.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는 것. 그게 진짜 이해입니다. 당신 입장에서 보면 이 말 한마디로 시작해 보십시오. 50년을 함께 살아도 못 나눈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도 모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딸이 엄마 말을 다시 듣기 시작한 날. 이순희 씨는 딸 수진이와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육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자녀 셋을 키운 경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건 내가 너무 받아주니까 그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후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는 것을요. 다음에 수진이를 만났을 때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엄마 경험이야. 나도 너 키울 때 밥 안 먹어서 속상했어. 그때 이렇게 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 수진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물어왔습니다. 왜 수진이는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조언의 형태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라는 말은 내 말대로 해야 잘 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도움이 아니라 지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내 경험입니다. 나는 문장은 선택권을 돌려주는 겁니다. 나는 이랬어. 너는 내가 판단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 나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안 겪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상대가 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면 상대는 선택권을 빼앗긴 기분이 듭니다. 도움이 아니라 지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예전에 이랬어. 참고만 해. 이 말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랬고, 너는 내가 판단해. 선택권을 돌려주는 겁니다. 강요 없이 나눈 경험이 오히려 더 오래 남습니다. 손녀가 할머니한테만 마음을 여는 이유. 최명자 씨는 손녀 은서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30살 은서가 얼마 전 전화해서 울먹였습니다.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고 친척들은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고 본인도 불안한데 주변에서 자꾸 재촉하니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에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할머니 때는 너 나이면 애가 둘이었어. 그런데 은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명자 씨는 달리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그렇게 느낀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사방에서 뭐라 하니까 내가 얼마나 지치겠니. 은서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불안해 죽겠는데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요. 통화 후 은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렸어요. 왜 은서는 할머니한테만 마음을 열었을까요? 자기 감정이 인정받았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다들 겪어. 참으면 돼. 이런 말들 속에는 내가 너무 약하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는 감정의 주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같은 상황을 겪어도 다르게 느낍니다. 내가 쉽게 넘긴 일이 누군가에게는 잠 못 들 만큼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상대를 봅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나 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대신 이 말을 건네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느낀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저 인정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랬구나. 이 한마디면 됩니다. 조언 10마디보다 인정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명절 밥상에서 벌어진 세대의 벽. 추석날 김광수 씨네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요즘 직장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매일 야근이고 가끔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광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다. 그보다 더 심한 일도 많았어.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힘들다고 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애가 힘들다는데 왜 꼭 옛날 얘기를 해? 광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격려하려고 한 말인데 왜 아들은 등을 돌린 걸까요?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라는 말 속에는 너는 왜 못 이기냐? 요즘 것들은 나약하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세대를 비교하고 지금의 고통을 과거의 고통과 저울질하는 겁니다. 1970년대와 2020년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성실하면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고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고통은 그 사람에게 절대적이다. 내 눈에 사소해 보여도 상대에게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저 요즘 힘들겠구나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격려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비교하지 않고 인정할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걱정해서 한 말인데 등 돌린 딸. 박미숙 씨는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딸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일부러 어려운 일만 시킨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상사가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더 이상 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내 말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 틀렸다고만 하시니까.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 속에는 내 판단은 틀렸어. 내가 너무 예민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딸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면 딸에게는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대신 느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 각자 자신의 눈으로 본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릅니다. 내 눈에는 별일 아닌 것도 상대에게는 잠 못 들 만큼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눈으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상대는 그 순간 마음을 닫습니다. 이제부터는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 그걸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대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먼저 인정해 주면 상대도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아들이 결혼 준비를 혼자 하게 된 이유. 정은희 씨는 아들 결혼 준비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안 맞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그 친구가 내 성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제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세요? 은희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아들은 결혼 준비도 혼자 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는 문장은 오히려 선한 마음마저 망쳐버립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내 말을 들으면 잘 되고 안 들으면 안 되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선의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선의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녀의 선택을 무시할 때 우리는 자녀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 너 잘 되라고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나는 이런 점이 걱정되는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녀가 우리 조언을 따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겁니다. 내 마음 편한 것보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로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설득하는 것보다 조용히 이해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문장을 모두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하나만 마음에 남아도 충분합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달라지면 내일부터 대화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관계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